주진우 라이브. 2020년 10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공방이 뜨겁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옵티머스 사기 사건의 정관계 로비 의혹 두고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의 이름이 나왔는데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옵티머스 사건의 몸통이라고 했고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전용기로 도망간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옵티머스 사기 사건의 의혹, 이혁진 전 대표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또다시 정면 충돌했습니다. 라임 자산운용의 김봉현 전 회장이 검사들과 야당 정치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 이런 옥중서신이 공개되자 법무부에서는 윤 총장이 라임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고 지적했고요. 윤석열 총장은 중상모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관련 내용 국회 법사위 박주민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사건건 싸우는 여야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책임 있는 태도를 내놓아라, 이렇게 했는데요. 일본은 오염수를 2번 정화하면 괜찮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이런 가운데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발표가 임박했는데 이제는 나올까요? 1년이 지나도록 결론을 못 낸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이연석 에너지 정의행동 정책위원과 짚어봅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우리 아이들 모두 등교했습니다. 학교 가는 아이들 뒷모습 보니까 감회가 새롭다는 그런 분들 있었습니다. 일상생활, 일상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는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생각 해봅니다. 오늘 학교 앞을 지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예쁘던지. 자, 오랜만에 학교 다녀온 아이들 만난 소감 어땠습니까? 그리고 학교 갔다 온 아이들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6897님, 3월 이후에 처음으로 저희 집 3남매가 동시 등교했어요. 와, 아내가 어색해요. 힘들어하는 전국의 엄마들 힘내세요. 힘내세요. 엄마들이 있어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잘 있는 겁니다. 7073님, 오늘 새아이가 등교했어요. 여기 집도 새아이가 등교했네요. 근데 첫째는 8시 20분에, 둘째는 9시에, 막내는 9시 반, 하교는 12시 반, 1시 반, 이렇게 좀 다르군요. 애들 없을 때 라디오 크게 틀고 집안일 하는데 어찌나 시원하던지, 아이들 보내고 청소하는 게 어찌나 시원하던지, 어찌나 감사하던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 유럽 코로나 상황 정말 심각한데요. 그래도 우리는 잘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심할 단계 아니라는 거 아시죠? 모두 다 힘내고 좀 잘 지켜야 됩니다. 정부가 이번 달 말에 소비 쿠폰을 다시 드리기로 했습니다. 경제도 살아야지요. 그런데 아직 시기상조라는 분도 있고요. 경제를 위해서 좀 써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저희는 모바일 쿠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그럼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니까요. 일로 많이 보내세요.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3805님) 그 언젠가 나를 위해 시사를 던져주던 단발머리 주진우 라이브. 왜 이런 거 저 시키는 거. 단발머리 휘날리며 늘 진실을 쫓겠습니다.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내고 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냈냐고요? 네, 1단계여서
네, 애기 데리고 공원 나가서 산책하고 왔습니다. 아, 잘했네요. 네, 마스크 네. 끼고 다녔습니다. 네. 가을입니다. 가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책해야 됩니다. 꼭 좀 걸으세요. 라임 의혹의 핵심 당사자죠.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대표. 편지를 하나 보냈어요. 옥중에서. 그랬더니 그 네. 편지로 법무부하고 검찰이 엄청나게 세게 충돌했습니다. 법무부가 감찰 나섰습니다. 네, 법무부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즉각 감찰에 착수를 해서 어제까지 이 사흘간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라면서 김봉현 씨가 관련 의혹을 검찰에 진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부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철저한 수사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놓고도 수사 지휘가 부실했다라는 지적도 함께 있었다라고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 지휘가 부실했다고 법무부에서 밝혔습니다. 네, 이 법무부는 김봉현 씨가 언급한 이 강남 룸살롱 접대 과정에 이 검찰 관계자가 참석했던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검사가 룸사롱에 가서 접대를 받은 것도 지금 확인됐습니다. 네, 김봉현 씨는 1,000만 원대의 향응을 제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오늘 해당 검사 3명이 송사면 전 서울 남부지검장 그리고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그리고 현 라임 수사팀의 이성범 검사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당사자들은 이를 부인한 상황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이 검사 술접대 의혹 사건을 서울 남부지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박순철 서울 남부지검장은 법무부에서 감찰 결과를 토대로 수사 의뢰가 내려와서 남부에 수사팀을 꾸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법무부에서 감찰에 나섰습니다. 발빠르게. 그런데 대검에서는 법무부의 주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네, 이 대검찰청은 검사 로비 의혹을 이틀 전에 언론을 통해서 최초로 인지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즉시 남부지검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수사를 안 한 게 아니라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권 정치인 관련 의혹도 이미 내용을 보고받아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 법무부의 발표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이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입을 열었어요. 네,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턱도 없는 이야기라면서 수사를 왜 내가 뭉개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턱이요? 턱? 네, 턱도 없는 이야기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일선 수사에 총장이 누구를 수사해라 말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예. 하지만 JTBC는 남부지검이 그 야당 정치인의 의혹을 정식 보고 라인을 통하지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보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예. 라임 수사가 한참 이뤄지던 올해 상반기 이 송사면 서울 남부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면담하면서 직보를 했다라는 건데 아까 이 송사면 남부지검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술접대를 받은 3명 중에 한 명으로 그 이름이 거론된 사람입니다. 네. 당사자는 부인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당시 주무부서인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 관계자는 여권 인사에 대한 내용은 보고를 받았는데 야권 인사에 대한 비위 정보는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공개적인 루트로 또 야당 의원들은 비공개적 직보로 보고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박순철 남부지검장은 면담 보고나 일선 보고도 다 보고라고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임 어렵죠. 라임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네. 조만간 간단하게 제가 취재해가지고요. 다 해석해 드릴 테니까 지금 라임이라는 데서 사건이 생겼는데 그 수사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로 지금 법무부하고 검찰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지금 박치기를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검사들이 향응을 받고 접대를 받았다는 지금 주장이 나왔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서 서울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보면서요. 따라가면서 이 문제가 어떻게 지금 풀리고 어떻게 해결되는지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어렵다고 복잡하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조금 잊어버리고 계세요. 자, 저 주진우 라이브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 국감장에서도 가장 큰 화제였어요. 네, 마침 또 오늘 국정감사가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검찰청으로 왔습니다. 이번 주에 그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대검찰청 다 국감에서 이 답변을 볼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해지더라도 주진우 라이브에서 잘 정리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가는 날이 장날이었던 건데 예. 이 정치권에서는 그야말로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이 접대 검사를 하면서 일부 인사들의 실명을 공개를 했고 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옵티머스 문건에는 정부 여당 관계자가 펀드 수익자로 일부 참여하고 있다라면서 또 그 실명을 공개를 했습니다. 실명 공개했습니다. 자, 네. 누구 나왔어요? 이미 알려져 있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네. 그리고 김경엽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의 이름이 나왔는데요. 예. 다만 유상범 의원은 이들이 동명이인일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름을 공개하고 자, 누구 공개했는데요? 일단 뭐 김진표, 김영호 의원의 이름이 거론됐는데요. 네. 이 두 사람은 동명이인일 뿐이다라고 해명을 했다고 하고요. 제 친구도 김용호 3명 있습니다. 네, 제 친구도 김진표가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김진표 가수 말고요? 네네, 가수는 네. 아니고요. 친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서도 이름이 나왔는데 네. 이 박수현 전 대변인은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김경엽 의원 그리고 진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은 펀드를 샀다고 하죠. 네, 증권사에서 이 직원의 권유로 펀드 상품에 가입했을 뿐이다라는 요지로 해명한 바가 있습니다. 예.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 김봉현 씨 폭로 이후에 계속해서 공수처 설치를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국회에서 유상범 의원님 옆에 의원들한테 좀 물어보시지. 물어보고 이건 해도 되는데 동명이인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접대를 받은 명단에 포함된 분 중에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있는데 이분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충북 도당위원장이세요. 이분이 정우택 네. 충북의 맹주 같은 사람인데 정우택 전 의원을 밀어내고 거기에 공천을 받았는데 당선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현재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충북 도당위원장이었는데 이분도 접대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네, 이 김봉현 씨가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야권 인사에 대한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네. 검사장 출신의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거론됐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윤갑근 현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은 라임 자산운용 사안을 검토한 바는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라임 사안을 검토한 바는 있다. 네, 왜냐하면 지난해 여름에 이 법률 자문을 맺고 있는 다른 회사에서 이 라임 자산운용에 대한 검토 요청이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네. 뭐 투자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는 뭐 알 수는 없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 법률 자문을 한 적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법률 자문을 했다. 그럼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했다고 하면 자문계약서를 쓰고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 법률 자문을 한 것이 전부라며 이 구체적인 사안은 나중에 공식적으로 설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봉현 회장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라임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한 적은 있다. 그런데 김봉현 회장은 모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있으면 내일 모레 국감장에서 조금 더 굴러가고 더 사실관계가 파악될 거거든요. 그거 네. 제가 전해드릴 테니까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코로나 상황 짚어볼까요? 네, 코로나19 오늘 신규 확진자는 모두 76명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73명, 일요일에 91명이었는데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해외 유입 확진자가 많아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0명이고요. 예. 이 중에 서울이 11명, 경기도가 15명인데 부산도 14명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14명은 이 헤드락 요양병원과 관련된 분들입니다. 네, 부산이 좀 걱정이네요. 계속 만덕동. 네. 그런데 우리는 괜찮은 편이에요.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조차 위안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데요. 네네. 전 세계 상황은 점점 심각해집니다. 점점. 네,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누적 확진자가 4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4천만 명입니다. 네, 공식 집계만 그런데요. 예. 현재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올 봄보다 더 빠르게 확산 중에 있습니다. 2차 확산이 2차 대유행이 왔어요. 네, 이 점점 주기도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 첫 보고 이후 1,000만 명이 될 때까지가 6개월 정도였는데 이후로 40여일, 30여일 이런 식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예. 3천만 명에서 4천만 명까지 가는 데는 한 달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아이고. 미국이 하루 7만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다시 있고 창궐하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나 브라질도 3만여 명, 그리고 인도도 6만여 명 정도 되고요. 영국도 2만여 명, 그리고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1만 명이 명 넘는 넘어요, 거기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네. 일본도 어제는 400명대로 좀 줄긴 했는데 하루에 7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미 중국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800명 계속 이렇게 나오고요. 프랑스는 3만 명이 넘어요. 마크롱 대통령 마카롱만 먹지 말고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스페인, 영국 계속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네네. 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만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의 끈 놓지 말자고요. 네. 와, 감사하게도 오늘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등교합니다. 매일 등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부터 이 전국 초, 중, 고등학교의 등교 수업이 확대가 됩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맞춰서 학교 밀집도 기준이 3분의 2로 완화가 됐고 과밀학급, 과대 학교가 아닌 학교는 이보다 등교 인원을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전교 학생 수가 300명 내외인 학교는 전교생이 모두 등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에 비수도권에서는 모든 학생이 동시에 등교하는 이 전면 등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세종시는 이 전체 학교의 82%가 전면 등교를 하고 있고요. 학생 수 750명을 초과하는 학교도 뭐 오전 오후 뭐 시차 등교를 하더라도 전교생이 매일 등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전교생이 학교 갈 수 있네요. 네, 이 충북과 강원도도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 전교생이 매일 등교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만 서울에서는 대다수의 학교가 교육청 방침에 따라서 초등학교 1학년은 뭐 시차를 나눠서 매일 등교하되 2에서 6학년은 주 2회에서 4회의 등교 방식을 따릅니다. 경기도는 초등학교 1학년이 매일 등교가 아니고 주 4회 등교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국정감사의 최대 화제는 경기도였습니다. 경기도에서 이슈메이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기는 국감 받기 싫은가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막 했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가 국감 시작 전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국회는 국정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 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라면서 이 내년부터 힘들어하는 공무원들을 보호도할 겸 이 자치 사무에 대한 감사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라고 했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하겠다. 네. 내년부터는요. 또 이제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자치정부 자치 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국정감사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할지 궁금하기도 하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 오늘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이 경기도처럼 자료 협조가 안 되는 기간은 없었다라면서 행정기 책임자가 이 자료 제출을 막은 정황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적이 이어지자 이재명 지사는 약 2천여 건의 자료가 요구가 됐고 전날 새벽에 이 자료를 요구한 분도 있다라면서 이 공무원들이 밤새워 대기하며 대응해야 하는 게 가슴이 아파서 글을 썼다라고 밝혔습니다. 국감이 시험하고 비슷해요. 학생들 시험. 그래서 시험하고 비슷한데 국회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자료만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그냥 다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날 국감 당일까지도 그 전날까지도 계속 달라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이런 얘기를 했나 본데요. 그래도 국감이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또 국정감사를 해야 또 공무원들이 잘 뛰는 모습도 보이고 어떻게 못하는 건지도 또 분석할 수도 있고 그런데 네. 그래도 뭐 그 국감을 보이콧하지는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곶감이 아니라 국감입니다. 제 발음이 조금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야스쿠니 신사에 공모를 보냈습니다. 네, 어제부터 이 야스쿠니 신사에서 뭐 하반기 뭐 큰 제삿날이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 그 야스쿠니 신사에 이 내각 총리 대신 스가 요시히데 명의의 공물이 올려졌다라고 합니다. 스가 총리가 관방장관이던 때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도 공물 복납도 안 했는데 이 총리가 되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베 신조도 지금 한 달에 2번이나 야스쿠니 신사 갔어요. 네, 심지어 산케이 신문과 인터뷰에서는 한국 등 관련국과 정상회담은 못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말까지 했다라고 하는데요. 외교부는 유감을 표하고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정한 반성 없어요. 반성이 없으니까 행동으로 야스쿠니 가는 걸로 공물 보내는 걸로 보여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관련국 정상회담 못해도 된다. 한국과 중국과 아시아의 평화는 필요 없다. 진정한 반성 하기 싫다. 예, 알겠습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루크님이 룸사롱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온갖 불법 행위는 다 룸사롱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데 밖에서 밝은 데서 좀 마셔요. 해도 보고 달도 보고 별도 보고. 그러게요. 룸사롱 요새 안 가는데 없어졌다고 하는데 아직도 룸사롱에 가서 일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검사님들도 그렇습니다. 검사님들이 자주 그래요. 왜 그러시는지 난 이해가 안 되네요. 몇 해 전만 해도요, 검사님들, 여검사님들도 모시고 가가지고 거기서 회식했어요. 자기가 돈 안 내. 또 사업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인사하고 돈 내고. 내가 그런 얘기 하라면 한 10개씩 할 수 있는데.
지나가겠습니다. 송대현님, 라임인지 오렌지인지 그런 건 서민들과 무관한 그들만의 리그 사건이에요. 그런데 라임 옵티머스에서 수많은 피해자가 나서 그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죠. 검찰이 수사를 잘 해야죠. 그런데 수사가 왜 이렇게 잘 안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했는지 저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2001님이 저는 정은솔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고요. 오늘처럼 한꺼번에 등교했어요. 엄마랑 일요일 빼고 매일 들어요. 주진우 오빠 화이팅! 그러는데 은솔아 내가 오빠니?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은 맞니? 너 글을 너무 잘 쓰는데 내가 그래도 선물은 주자고 우리 은솔이. 네. 예뻐라. 9651님 예전에 학교 가기 싫어하더만 오늘 3주 만에 등교하고 하니까는 해외여행 다녀온도 좋아하네요. 이런 또 학교 가고 싶어하는 친구 만나고 싶어하는 이런 또 좋은 순기능이 있습니다. 4917님 저는 정부 소비 쿠폰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기업은 지원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곳에 납품하는 수많은 중소기업 있습니다. 방역은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하고 있고 소비 쿠폰 시행해서 자발적으로 좀 잘 지킬 것 같습니다. 경제가 살아나야 경제가 좀 따뜻해져야 그 국민들도 좀 따뜻해질 텐데 걱정입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현정 씨. 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도로 위에도 돌발 구간과 정체로 혼잡합니다. 먼저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서울 쪽인데요. 인제 부근에서 인제까지 2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인제 나들목에서부터 3km 구간 정체입니다. 덕소 3패에서 강일까지 이어서 밀리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입니다. 오산 부근 5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정체 살펴지고요. 오산 분기점에서 오산 나들목까지는 7km 구간 정체입니다. 수원 부근 4차로 에서는 작업도 하고 있고요. 기흥동탄 나들목에서 수원 신갈 나들목까지는 5km 구간 속도 줄여서 지납니다. 반대 부산 방향은 한남에서 서초까지와 신갈 분기점에서 수원 구간이 가장 지나기 힘듭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서울 쪽인데요. 화성 휴게소에서부터 6km 구간 정체고요. 매송 휴게소에서 용담 터널까지도 천천히 갑니다. 반대 목포 쪽은 석임제 부근 갓길에서 중형 화물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처리하고 있고요. 주변이 혼잡합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방향 동수원에서 광교터널 부근까지 3km 구간 정체고요. 북선 부근에서 동구포까지 이어서 밀리고 있습니다. 돈대분기점에서부터 반월터널 부근도 속도 줄여서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할지 다음 주에 최종 결정한다고 합니다. 전 이게 걱정이에요. 계속 마음에 걸리는데 얼마 전에 스가 총리가 원전 오염수를 들고 마셔도 돼요? 이렇게 물어본 장면 기억하시죠? 참 마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저는 많이 마시고 좀 네.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일본은 오염수를 2번 정화하면 괜찮다는데 아니 지금 오염수를 2번 정화한다고 해서 나아지진 않아요. 일본 국민들도 절반은 오염수 방류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오염수 바다로 가면 그 주변국 우리나라도 피해가 올 텐데 걱정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이연석 에너지 정의행동 정책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거 걱정입니다. 일본에서 이거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릴까 봐. 네. 방침을 곧 정한다고 하지요? 네, 지금 다음 주 27일 날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본 내에서 좀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지금 특히 이제 어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방사능 오염수가 나오게 되면 일단 즉각적으로 이제 어민들이 수산물 피해를 입기 때문에 네. 그 반대가 크고요. 그리고 오늘자로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에서 여론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전체 국민들 중에 51%가 방류하면 안 된다라는 예. 결론을 냈고요. 이게 국내 언론은 그렇게만 났는데 실제 질문지 문항을 보게 되면은 국가가 기준치 이하로 희석해서 방류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더라도 반대가 반대한다는 거가 훨씬 더 많이 나왔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일본 언론은 이거 보도 많이 하지 않아요, 이 사건. 예, 그렇습니다. 별로 크게 뭐 보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도 안 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시민단체들은 다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뭐 지금 대표적인 이제 몇몇 단체들은 지금 인터넷상에 좀 검색해 보시면은 한국에서도 같이 공동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예. 그런 이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좀 촛불 집회라도 하면 좋겠는데 안 하네요, 일본에서는. 오염수를 그 두 번 이렇게 걸르면 그래서 네. 방사능 농도를 낮춘 뒤에 바다에 방류하는 것은 괜찮다고 일본 정부에서 얘기하는데 괜찮습니까? 아예 그렇지 않고요. 지금 후쿠시마에서 나온 방사능 오염수 안에는 다양한 핵종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많은 것들은 이제 걸러낸다고 하는데 그 중에 지금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게 삼중수소라는 물질입니다. 예. 이 삼중수소는 지금 걸러내지 않는다는 게 일본 정부의 지금 기본적인 계획이고요. 지금 흘려 보낸다는 그 물에는 그냥 삼중수소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오염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방사선 핵종 중에서 어떤 종류는 걸러내지만 이제 삼중수소 같은 경우는 거르지 않고 그냥 방류한다. 그래서 더욱 이제 많은 논란들이 되는 겁니다. 걸러내려고 정화하려고 노력을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왜 일본 정부는 자꾸 버리려고만 할까요? 저는 가장 큰 건 비용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네. 왜 삼중수소를 걸러내는 장치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기술적으로도 아직 조금 완성이 덜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안 하고 이제 세슘이라든가 다른 스트론튬이라든가 다른 것들을 걸러내는 것이고 그것도 100%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예, 일본 정부가 정한 그 기준치 이하 정도로만 낮추는 정도인 거고 그나마 삼중수소는 아예 걸러내지도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일본은 좀 반성도 안 하고요. 좀 숨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제대로 이 수치도 좀 저는 믿기 어려운데요. 네. 삼중수소는 얼마나 위험한 물질이에요? 이게 사실 국내에서도 경주 월성에 있는 이제 월성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이 삼중수소 때문에 지금도 이제 소송도 걸고 여러 가지 이제 암에 걸려서 계속 싸우고 계신 중입니다. 그 동네 주변에 암 환자가 많다는 게 예, 이 그렇죠. 삼중수소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소변에서도 실제로 삼중수소가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실제로 모든 방사선 물질은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암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니 근데 그 암을 일으키는 물질을 바다에 막 버리면 일본 바다 어떻게 하려고 그걸 이런 무책임한 일을 일본 정부는 계속 추진합니까? 일본 정부의 논리를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핵실험을 한 것이 미국, 소련 다 합쳐서 대략 한 2,000번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뭐 한국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이제 버리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 나가는 그 삼중수소 양하고 요번에 일본에서 버리려는 양을 비교해 보면은 대략 한 10배 정도 일본이 더 많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너희도 어차피 버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도 이거를 버리는 거다. 이런 식의 논리를 좀 우리가 펼치는 지금 겁니다. 버리고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성을 비롯해서 각각의 핵발전소 안에서 사실은 이 액체 핵폐기물을 지금도 버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사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대응 논리를 전 잘못 세웠다고 보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일본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면서 이제 앞으로 공동 보조가 필요한 거죠.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일단 일본이 오염수를 흘려 보내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걱정이에요. 예, 한국에 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지금 바다를 같이 쓰고 있는데요. 네, 그런 거죠. 지금 현재 상태로는 한 200일 정도면은 제주도 앞바다에 올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요. 200일이나 걸려 더 일찍 올 것 같은데요. 물고기는 더 빨리 오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연안을 따라서 이동하고 있는 여러 그 물고기들은 더 네. 빨리 올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에 사실은 특히 이쪽에 한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지역에는 과거보다도 더 이제 방사능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이 중국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러시아도 해변이 가깝고요. 네. 그다음에 저쪽으로 조금 떠내려가면 하와이도 있고 그런데 네. 국제사회에서 움직임이 없습니까?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IAEA 총회나 국제해사기구 총회에서 우리 정부가 나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국제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사실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죠. 돈을 그러다 많이 내고 보니까 그렇겠죠. 적극적으로 무언가 이렇게 얘기가 좀 반영되지 못했고 그리고 소위 이제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나 이제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좀 두둔해 주려는 또 경향들이 있는 거거든요. 자기네들도 약간 구린 게 있으니까. 예, 그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내에서는 막 이게 굉장히 뜨거운 이슈지만은 네.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이슈화되는 거에도 저는 좀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전에 그린피스 관계자가 네. 일본 방사능 오염수 처리 방법이 없다면서 좀 네. 시위하고 했던 그런 모습이 좀 생각하는데 네네. 어찌 방법을 낼 수 없을까요? 아니 이게 이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네. 왜 이거를 방류하려고 하는 거냐? 그렇죠. 예, 정화해서 이제 내보낸다는 건데 엄밀하게 따지면 정화하지 않고 탱크를 그냥 더 만들면 됩니다. 그렇죠. 그냥 놔두면 되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기술을 좀 계속 그 투자를 해서 기술을 만들어서 네. 완벽하게 이 정화시킬 수 있는 기술을 만들 때까지는 쌓아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고 삼중수 수소는 반감기라 그래서 물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이 12년 정도 걸립니다. 시간이 필요하네요. 예,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물탱크에 잘 보관해 두게 되면은 방사선량도 줄어들고 또 일부는 그를 가지고 이제 다시 고체로 만드는 기술들이 있으니까 예. 방법은 이미 나와 있고 일본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게 돈이 더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대로 가장 싼 그 방식으로 그냥 강요하겠다. 버려요. 그렇다고? 아 이거 걱정입니다. 3425님이 남편이 통영에서 굴을 따고 있는데요. 네. 원전 오염수가 흘러나오면 우리 부부 정말 힘들어질 것 같아요. 아, 물론입니다. 그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바다에서 나오는 거를 이제 먹을 수 있을까 믿을 수 있을까 이 생각 계속 하게 네네. 하게 되는데 걱정입니다. 실제로 지난번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국내에서도 이 해산물이 안 팔려가지고 안 먹었어요. 저희도. 예, 굉장히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 거거든요. 저 일본 출장 갔는데요. 네. 해산물 절대 안 먹었습니다. 네. 물도 안 먹고요. 일본 건 하나도 안 먹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류의 피해가 국내 어민들에게도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희영님이 이물은 우리만 먹는 것도 아니고 해류는 전 세계에서 순환하는데 모든 나라가 관여해야 될 일인데 너무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일본 거기 어떻게 네. 목소리를 좀 모아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자, 우리나라 원전 문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감사원에서 계속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최종 보고서가 나오네 안 나오네 이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일 2시에 발표한다고 하는데 네. 이 사건이 가진 의미 네. 짚어주십시오. 이게 이미 좀 정치 쟁점화가 돼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내일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문제가 있다고 나오든 없다고 나오든 이걸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정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월성 1호기는 이렇게 오래됐고 늙고 낡고 아파가지고 이제 빨리 폐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사고 날까봐. 네.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그 거예요? 폐쇄를 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한 개가 2017년도 2월 달에 법원이 판결을 하나 내렸습니다. 월성 1호기가 낡은 것을 수명 연장하는 과정에서 최신 안전 기술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네.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결을 이미 박근혜 정부 말기에 내렸거든요.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폐쇄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원자력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원전에서 벗어나서 다른 에너지로 가자 이런 기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이미 다 하고 있고 네. 먼저 핵발전소를 만들었던 여러 선진국들이 그 전차를 밟아서 다 가고 있는데 후쿠시마도 사고 나잖아요. 사고 나가지고 이게 오염수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말 건지 지금 따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라는 이 얘기를 논쟁을 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근데 감사원에서 이 감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 이미 문제 제기를 해서 20대 국회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 거고요. 사실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쪽에서 문제 제기를 먼저 했던 거죠. 그럼 그게 지금까지 계속 오면서 문제의 본질은 사라지고 지금은 정쟁만 남아 있는. 그렇죠. 국민의힘하고 특정 언론, 특별히 조선일보를 비롯한 몇 언론만 보수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죠. 최재형 감사원장의 감사원이 계속 이 문제, 너네들이 이게 조기 폐쇄한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 감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매우 저는 특히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건 그중에서도 경제성과 관련한 일부 절차적인 문제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고 예. 안전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국민적으로 생각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판단을 내린 것인데 네.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안 따져보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내일 사실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정치 논쟁이 되겠지만 핵심은 노후한 핵발전소는 위험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폐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거에는 사실 어떤 결과가 나오지 간에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원전은 위험하기 때문에 탈원전에서 다른 에너지로 가자. 그리고 원자력 발전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또 깨끗하고 그리고 진보된 기술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미 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가 OECD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전체 전력 중에 이미 35%가 넘어섰습니다. 근데 예. 우리나라는 이제 막 채 10%도 안 되는 이런 정도의 지금 상태로 오고 있는 거라서 저는 이미 이런 여러 가지 그 에너지와 관련한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논쟁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다. 예. 그렇게 봅니다. 지난 태풍 때 원전이 중단되는 일도 있었고요. 네. 그 전에는 또 노후된 원전 자주 중단됐지 않습니까? 네. 그때마다 뉴스 볼 때마다 무서웠거든요. 네네. 잦아지는 자연재해. 이 원전 이대로 괜찮은 건가요? 이 문제가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말씀드렸던 노후 핵발전소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과거의 안전 기준하고 지금의 안전 기준이 다른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기후 위기가 심해지면서 점점 더 강력한 태풍이 더 자주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번 태풍에 사실은 핵발전소 여러 개가 멈추게 된 것이 대표적인 것인데요. 이런 종류의 태풍들이 앞으로 계속 오게 되면은 안전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전력 수급 측면에서도 저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속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라임 사건 그리고 윤석열 총장 가족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수사해라 이렇게 지시한 겁니다. 자, 원전이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4분의 1 정도 차지하나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원에서 워낙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좀 대안을 내놓기가 어렵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지금 영국이 석탄 화력발전소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는데요. 네. 불과 4, 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4분의 1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소가. 네. 근데 지금 단 한 기의 석탄 화력발전소도 안 돌리는 계획을 추진해서 네. 내후년이면 완전히 다 멈출 겁니다. 탄소 줄여야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가 중요한지를 보는지가 중요한 거고, 그럼 그만큼 뭘로 채우고 있는 거냐? 네. 재생에너지로 채우고 있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그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또 정치권에서 난리가 나죠. 태양광에 중금속이 있다는 등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소위 가짜 뉴스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사실 에너지 전환을 해 나가는 우리의 흐름을 지금 사실 국회에서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예. 좀 세계적인 시야를 좀 놓고 봤으면 좋겠다. 정치권에서 가장 늦는 것 같습니다. 네, 제일 듣고 있습니다. 언론도 그렇죠. 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은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요만한 문제 있으면 그거 가지고 크게 확대해가지고 예. 계속 막고 있죠. 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 네. 그린 뉴딜 정책은 잘 가고 있습니까? 요건 좀 저는 좀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린 뉴딜의 핵심은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얼마를 줄일 건지 이 목표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설정이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 경제 성장을 위한 마치 저탄소 녹색 성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저는 더 적극적으로 그린 뉴딜 정책이 돼서 지금 있는 뭐 핵발전소나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줄이고 이제 에너지 전환으로 나가기 위한 것을 더 속도를 높여야 되는 거 아니겠냐. 네. 이렇게 봅니다. 가시기 전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최재형 감사원장이 네. 감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가지고 오랫동안 싸우고 있었다고 보고요. 내일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님도 너무 지엽적인 문제에 그냥 매몰되신 것 같습니다. 핵심은 어쨌든 국민 안전을 중심으로 해서 월성 1호기를 폐쇄하는 것들이 맞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이현석 에너지 정의행동 정책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길거리 참수 충격에 빠진 프랑스. 나는 교사다 연대 저항의 물결.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2015년이었습니다. 2015년에 주간지 샤를리 앱도에서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를 풍자했던 만화를 하나 걸었어요. 그때 끔찍한 테러가 일어났어요. 17명이 목숨을 잃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편집국에서 기관총을 쐈죠. 샤를리 앱도 테러 재판이 시작된 게 지난달인데요. 그래서 이 주간지에서 문제의 만평을 다시 실었고요. 지난달에 샤를리 앱도 사옥 인근에서 2명이 흉기난동으로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파리 북부에서 중학생 교사 사무엘 파티가 수업을 했어요. 수업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 샤를리 앱도 풍자 만평을 보여주면서 학생들한테 언론의 자유 관련된 수업을 진행합니다. 샤를리 앱도는 성역이 없다는 신조로 이렇게 그 무하마드를 좀 모욕했거든요. 모욕했는데 그래서 수업을 했는데 이게 그 이슬람 학생들은 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교실을 나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 내용이 좀 알려져서 송사회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8세 체첸계 청년 압둘라흐 안조로프라는 학생이 이 선생님을 따라가서 살해했습니다. 참수했습니다. 그리고 살해된 교사의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는데 그래서 전 프랑스가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경악하고 있습니다. 샤를리 앱도 풍자에 대해서 저는 그 기자지만 동의하지 않습니다. 약자에 대한 풍자 조롱은 그 풍자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하지만 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테러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학생들에게 그리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이렇게 했다는 거는 엄청난 사건인데요. 또 한번 충격과 그리고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사건입니다. 경찰 고소고발 남용 딜레마 연내 선별수리제 도입 노컷 뉴스입니다. 경찰청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이 해마다 늘어나는데 지난해 한 해에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42만 건이 넘습니다. 경찰청에. 그런데 검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데도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나라 수사기관에 접수되는 고소고발 건이 77만 건입니다. 77만 건 1년에. 이게 일본하고는 비교해보면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140배입니다. 140배 우리나라가 많아요. 고소고발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소고발이 남발되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다 처리할 수 없어요. 검사들도 다 처리할 수 없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는데 너무 요새는 그 SNS 유튜브가 나오니까 고소고발 사건이 더 늘었어요. 시민단체 중에 어떤 데는 고소고발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여러 차례 보수단체에서 고소당했어요. 고발당했어요. 그리고 경찰청장, 검찰총장 다 고발당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장관 많이 고소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조금 현명하게 좀 풀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소 고발을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수사하지 않는 진정사건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는 이런 선별수리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고소고발 남용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원해노님은 조국님도 고소 즐겨 하시던데요. 네, 뭐 따박따박 고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소고발이 너무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조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기사가 있습니다. 스치면 고소 3년간 8,895건을 고소한 30대 구속됐다는 노컷뉴스 기사인데요. 부산에 있는 분인데 이분은
뭐 지나가다가 아파트에 살아요. 그래 옆 사람이 주민이 고함을 지르거나 지나가다가 좀 거슬리지 않습니까? 고소. 그리고요. 지나가다 주민이 담배 피운다고 하면 고소, 고발. 강아지 목줄 안 했다고 사진 찍어서 고발. 그리고는요. 주민이 반발하잖아요. 그럼 말다툼한다고 모욕 폭행으로 고발.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경찰한테 부산시 구청 이렇게 가요.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는데 처리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발. 이런 식으로 해요. 저한테 이런 분이 오셨어요. 이만큼 한 보따리를 싸가지고 고소 고발을 했어요. 자기 억울한데 경찰한테 갔는데 경찰이 안 해주더라. 경찰도 고발했다. 경찰 안 해주니까 경찰청장 고발하고 고발을 했는데 검찰에 고발했더니 안 해주니까 검찰청장 계속 고발하던 분이 있었어요. A씨가 이분이 제기한 민원이 국민신문고에는 4,406건, 그리고 고소는 228건, 고발은 103건. 고소 고발 좋아하다가 이분 감옥 갔다는 얘기 전해드립니다. 고소 고발에 대한 좀 현명한 생각들을 좀 내놔야 된다는 생각에 이 뉴스 주표를 해서 골랐습니다. 이래도 되나요? 내가 초밥 뷔페에서 먹은 회가 민물고기였던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뷔페에서 생선회, 초밥 뭐 이런 거 많이 먹었죠. 저도 먹었고 여러분도 많이 먹었을 거 아니에요. 결혼식하고 어디 가면 뷔페 많이 가지 않습니까? 요새는 밥 먹으러 뷔페도 많이 가고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게 써 있는 그 식재료가 달라요. 저가의 수입 수산물로 그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메콩강 유역에 서식하는 민물 메기를 날로 먹으면 굉장히 건강에 안 좋은데 이걸 냉동으로 들여와서 녹여서 다른 이름을 붙여서 팔다가 걸렸는데요. 우리나라 대형 초밥 뷔페에서 제공되는 초밥회에서 26개 제품을 분석했는데 27%가 제품 명하고 원재료하고 불일치했대요. 뷔페에서 초밥 먹으면 위험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관계 당국에 더 관리 감독 이거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이거 뷔페 산업이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빨리 좀 해주세요. 더 열심히요. 미국의 5살 소년 눈썰미로 멸종위기 여우 원숭이 납치 사건 해결. 지난 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동물원에서 멸종위기 호랑꼬리 여우 원숭이 마키가 실종됐습니다. 호랑꼬리 여우 원숭이는 잘 모르시죠? 만화 영화 마다가스카르 이렇게 보면 눈 부리부리하고 얼굴 하얗고 눈 주위 코만 검은 그런 원숭이에요. 다 보신 적 있어. 어디 보면 다 그 원숭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원숭이가 실종됐어요. 누가 납치해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멸종 위기종이고 그리고 특별한 것만 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동물원에 사는 짐승은 야생성이 없어가지고 바깥에서 오래 두면 죽을 위험이 커지거든요. 그런데 동물원에서 6km 떨어진 교회 운동장에 여우 원숭이를 봤다는 신고가 있었어요. 이 원숭이를 본 아이는 5살 제임스 트릴이라는 애인데 지나가다가 운동장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 원숭이를 만났어. 그리고는 이 5살 트리는 저거 여우 원숭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그거 저거 너구리야 그랬는데 아니에요. 트리는 저거 여우 원숭이에요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납치된 마키였어요. 마키. 어린이의 눈썰미가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한 멸종위기 원숭이를 구한 거죠. 근데 이 원숭이가 어떻게 밖으로 나왔을까요? 코리 맥길로이라는 30세 남성이 식료품과 트럭 절도를 했는데 이 절도를 하다가 잡혔어요. 근데 그 사람의 휴대전화를 열어봤더니 이 여우 원숭이 사진이 있어. 이 원숭이를 동물원에서 훔친 거예요. 왜 훔쳤는지는 모르겠어. 팔려고 했나? 아니면 키우려고 했나? 좋아하나? 아무튼 5살 소년의 눈썰미로 멸종위기 여우 원숭이 납치 사건이 해결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동물원에서는 이 실종 사건을 해결해준 이 5살 소년에게 동물원 평생 무료 이용권을 줬답니다.
move it, move it. I like to move it, move it. I like to. 여우 원숭이 기억나시죠? 이제 어떤 마다가스카르 그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그 원숭이 말이에요. 자, 마다가스카르의 OST 중에서 I like to move it 들으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6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I love how all the girls move their body. And when you move your body, you don't move it nice and sweet and sassy. Alright? Woman, you're cute, and you don't need no makeup. Original cute body makeup on model. Woman, you're cute, and you don't need no makeup. Original cute body makeup on model. Woman, physically fit, physically fit, physically fit. Woman, physically fit, physically fit. Woman, nice, sweet, fantastic. Big ship body ocean and the big Titanic. Woman, nice, sweet, energetic. Big ship body ocean and the big Titanic. Woman, nice, sweet, fantastic. Big ship body ocean and the big Titanic. Woman, nice, sweet, fantastic. Big ship body ocean and the big Titanic. Woman, I like to move it, move it. I like to move it, move it. I like to move it, move it. You like to move it. I like to move it, move it. I like to move it, move it. I like to move it, move it. You like to move it. Woman, you cute, and you don't need no makeup. Original cute body makeup on model. Woman, you cute, and you don't need no makeup. Original cute body makeup on model. Eyeliner, on your face and make one mud up, nose powder. On your face and make one mud up.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0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현우의 엄마는 성인이 되자마자 미혼모가 됐습니다. 기댈 곳 하나 없었지만 5년 동안 혼자서 열심히 현우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제자리 걸음인